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흥대로 도봉 옛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봉구가 중심이 되어서 도봉 옛길 문화제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도봉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경흥대로의 도봉구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전국으로 이 수도 서울에서 뻗어나갔던 이 간선도로 중에서 제2호가 바로 이 경흥대로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경흥까지 함경도 지역까지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도봉구의 창동, 쌍문동, 방학동, 이 도봉동 일대가 결국 이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봉 옛길이 있었던 지역이 되고요. 지금의 이 도봉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바로 이 옛길이 중요한 교통로의 기능을 쭉 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 때 이 함흥차사가 걸었던 길이기도 하고요. 사군 육진이 개척되기 위해서 군대가 출정했던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결국 이 북어를 어깨에 가득 맨 보부상 등이 결국 장사를 위해서 드나들었던 길 또한 이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서울로 쳐들어오는 북한군의 침노이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경대로 옛길 코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한양 도성 내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 북쪽으로 가는, 수유리를 거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경대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흥인지문을 나와가지고 지금의 신설동을 거쳐서 종암동 지역을 거쳐서 지금 수유리 지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양주 포천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경흥대로의 도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동 여지도에 표시를 해본 이 붉은색 선이 경흥대로로서 바로 이 종착점인 경흥까지 가는 옛길이 바로 이 경흥대로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벗어나서 결국 이 경흥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쌍문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양과 경흥 간의 경흥대로는 함경도의 북어라든지 땔감과 약재 등이 유입되게 되었고, 이런 중요한 루트가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중요한 간선로로서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흥대로는 동대문에서 수유현을 거쳐서 누원을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32리 밖에 누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금화연, 금성연, 영흥부, 함흥부, 북청부, 길주목, 회령부, 경원부, 경흥을 거쳐서 최북단의 서수라까지 장장 2190리길이 이어지게 되었었던 것이 당시의 경흥대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쌍문역에서 지금 도봉로와는 별개로 이 뒤쪽 길,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길이 예전의 경흥대로의 옛길이고요. 이것이 이 도봉산역까지 아주 잘 남아 있어서, 물론 지금은 여기 도로를 포장하고 차도로서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 옛길이 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옛길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옛길 문화제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에 지금의 이 도봉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일찍이 누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이 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가고 올 때 하나의 마지막 쉼터, 중간 쉼터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누원이 되겠고요. 누원을 우리말로 하면 다락원에 해당이 되겠죠. 이 다락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 조선 후기에 한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위 금난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전 상인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 상인들이 진을 친 동북방의 제일 큰 시장이 바로 이 누원 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누원점이 특히 그 북어의 매점 매석 등을 통해서 대단한 상권을 형성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누원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림들을, 사진들을 통해서 일종의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주막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특히 다락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로부터
하룻밤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 반나절 거리에 해당되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점심은 이곳에서 먹고 출발하는 곳으로 바뀌면서 점차 이 숙소에서부터 주막으로 점차 바뀌게 되어서 다락원이 누원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봉구 도봉동 일대가 상누원에 해당이 된다면 하누원에 해당되는 것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경흥대로의 중요한 서울의 길목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누원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크게 이렇게 활성화되게 된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세기 때 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기가 오게 되었고, 바로 이 소빙하기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주 대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기근이 경신대 기근, 을병 대기근이 되겠고요. 바로 이 시기에 이렇게 거듭되는 기근 속에서 저희들을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공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 생산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물가의 폭등은 나타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버리고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생존 노력들 과정 속에서 사통팔달로 이렇게 지게에 물건을 쥐고 파는 이런 보부상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목받게 된 루트가 바로 이 경흥대로 코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이 지역에 당시 동해바다가 추워지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새롭게 북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 명태를 말린 북어가 유입이 되게 되면 큰 이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박재가의 북하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북어의 거래의 거점으로 누원점인 다락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서 크게 번성을 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락원터 표지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이 도봉산 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길, 도봉 옛길의 큰 어떤 의미에서 번영을 지금도 엿볼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의 옛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옛길의 흔적들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날 이런 문화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도봉 옛길 문화재는 나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도봉 옛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